궁극의 자유를 위한 열쇠. 레스터 레븐슨. 5. 사랑으로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원자라는 단어의 정의는 더 이상 쪼개어질 수 없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1952년까지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원자와 원자에 대한 최신의 이론을 따라왔어요. 원자는 원래 이 우주를 이루는 기본적인 입자로 생각되어져 왔지만 이젠 그 안에 30개가 넘는 입자가 있다는 게 알려졌어요. 이젠 원자를 만물의 공통된 입자로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자연현상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지식은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될 거예요. 우리는 중력, 자기장, 전기, 빛, 혹은 열이 무언지 알지 못해요. 과학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발전해 왔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과학은 자연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가 존재의 과학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세상은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파괴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물질을 파괴함으로써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을 계속 파괴해 나간다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할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보상의 법칙이죠. 우리는 대기를 오염시키고 물을 오염시키고 식품들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젠 우리가 인간과 그의 존재를 연구할 때입니다. 다른 모든 과학들을 바로 잡아주는 과학이야말로 모든 과학들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곧 머지않아 우리는 자연의 과학을 이해하고 원자를 이해해야 하고 그리하면 우리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원자를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파괴와 증오를 놓아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과 자연 법칙의 단순함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맑아질 겁니다. 그건 우리의 물리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복잡하지가 않아요. 자연은 지금 여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존재합니다. 우리는 자연과 싸우거나 짓뭉개거나 파괴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과학은 모든 다른 과학들이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우리 자신과 조화를 이룬다면 증오하기보다 사랑을 한다면 자연은 우리를 기꺼이 충족시켜주고 우리를 풍족하게 해주어서 모든 이들이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지극히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연의 모든 것들은 양면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만약 플러스가 있다면 마이너스가 있죠. 뜨거움이 있으면 차가움이 있고 중력이 있다면 반중력이 있습니다. 오직 중력을 이해할 때만 우리는 반중력을 이해하는 열쇠를 갖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서야
우리는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여행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우주의 자기장을 따라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처럼 인간들이 파괴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자연은 우리를 이 행성에 묶어둘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행성으로 가서 그들을 정복할 테니까요. 우리가 더욱 많이 이해하고 더욱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고요해진다면 우리는 자연의 법칙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하면 우리는 중력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지구를 쉽게 떠날 수가 있게 되죠. 우리는 원자로부터 어떻게 하면 파괴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무한한 자유 에너지를 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원자를 파괴함으로써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되돌려서 건설적인 방식으로 연구를 해야 해요. 그리하면 우리는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저 밖의 우주를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원자를 배워야 하고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안다면 무한한 힘의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물질적 우주의 원자는 광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입자이죠. 빛의 입자가 우리의 망막에 부딪히고 빛으로 인식이 됩니다. 똑같은 입자가 중력과 자기장을 만들고 또한 원자의 에너지층을 구성하고 있어요. 물질은 한 점에 멈추어 있는 듯이 보이는 에너지에 불과해요.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죠. 여기 테이블 위에 있는 커피잔에는 멈춘 듯이 보이는 일정한 양의 에너지 덩어리가 있어요. 커피잔이 움직이면 그것들은 에너지가 됩니다. 당신이 만약 이 잔을 친다면 알다시피 당신에게도 에너지가 돌진해 오죠.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고차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물질은 얼어붙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또한 마음의 움직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것들은 마음의 작용이죠. 모든 우주가 단지 마음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모든 것들이 단지 우리의 마음 속의 이미지일 뿐이에요. 이걸 잠드는 것으로 설명해 봅시다. 당신의 마음이 잠에 들었을 때 이 세상은 어디에 있나요? 만약 당신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제외하고 도대체 어디에 이 세상이 있나요? 당신의 마음을 영원히 치워버린다면 다시는 이 세상이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자신의 하나임을 보게 될 때, 당신이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보게 될 때, 당신은 이 모든 우주를 당신의 마음속의 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밤에 자면서 꿈꾸는 것과 똑같이요. 당신은 당신만의 꿈을 상상해냅니다. 그 안에 등장인물들, 행동들,
사람들 사이의 관계 등등. 당신이 밤에 꾸는 꿈에서 깨어나서 깨어 있음의 꿈을 꾸는 동안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당신이 만들어낸 꿈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오, 이런 세상에 모두가 다 꿈일 뿐이었어. 그리고 당신은 이 환상의 끝에서 웃게 될 거예요. 만약 당신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그건 다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죠. 실제 리얼의 정의는 이런 것입니다. 결코 변함이 없는 게 실제입니다. 실제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진실은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진실합니다. 이 세상의 실제는 세상 뒤에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깨어났을 때 이 세상이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에 대한 당신의 알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세상을 당신의 통제를 벗어난 당신과 분리된 것으로 보는 대신에 당신은 세상이 단지 당신의 존재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모든 것들을 이미지로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젠 당신은 세상을 한낱 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이전에는 그토록 진짜 같았었는데 말이죠. 이것이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의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알게 되면 당신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완전히 충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은 완전히 만족하고 혹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어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오아시스를 찾고자 하는 갈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신, I that, I am을 찾고자 한다면 바로 마음 뒤편을 살펴보세요. 마음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무한한 것을 품고 있을 수가 없답니다. 당신의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져서 당신이 마음의 소음을 꿰뚫고서 볼 수 있을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인 진정한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더 고요히 할수록 당신은 더 성공할 수가 있어요. 당신은 완벽한 성공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은 오로지 창조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실제로 현현됩니다. 마음은 이미지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신발을 생각한다면 나는 단어가 아니라 신발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죠. 마음은 안 돼와 하지 마라는 단어를 심상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지 마라고 생각하는 한 당신은 마음속에 원하지 않는 것의 그림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당신은 원치 않는 것을 창조하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시계 챙기는 것을 잊지 말라고 레스터 라고 말하면 나는 시계를 잊어버리죠. 내가 만약 차를 흘리지 마
라고 말하면 차를 흘리게 돼요. 이건 참 기묘한 일이죠. 내가 탐구 이후에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은 부정적인 단어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나의 사전에 부정적인 단어가 없었죠.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는지 놀랄 겁니다. 확인해 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하실 겁니다. 하지만 나로서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오기로 했을 때 나는 하지 말을 배워야만 했어요. 이제는 제법 익숙한 습관이 되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데 도움이 되더군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마음은 오로지 창조만 한다는 것을.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을 한다면 당신은 무언가 원치 않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창조해냅니다. 당신도 이제 알다시피 하지 마는 마음속에 그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하지 않는다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음속에 그림이 됩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을 보여줘 봐요. 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부정적인 습관을 긍정적인 습관으로 고칠 수가 있어요. 다만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세요. 하나의 강력한 생각은 수백 가지의 잠재의식적인 부정적인 생각들을 일시에 없애버릴 수 있어요. 생각의 파워의 차이는 왜 만들어질까요? 당신이 생각 뒤에 심는 결심, 결단, 의지력의 정도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나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붙들고 진정한 당신이 스스로 모습을 보일 때까지 밀고 나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겁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모든 생각들을 거절하고 나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만을 유지해 나간다면 몇 주 안에 해답을 얻게 될 겁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항상 나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마음의 배경으로 삼아 보세요. 이렇게 해도 성공하지 못했다면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단계는 당신의 에고 감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더 이상 에고가 없을 때 남는 것은 무한한 당신 자신입니다. 만약 에고를 단번에 내려놓는 것이 너무 벅차다고 생각이 된다면 에고의 결과물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성향, 기질, 좋아하는 것들과 싫어하는 것들 등등.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성향이나 기질 등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쉽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말했던 것처럼 큰 것들로 나아가세요. 예를 들어 길을 오른편으로 걷는 습관 같은 사소한 것들을
왼편으로 걷는 것으로 바꿔보는 거죠. 8시간씩 매일 자는 습관을 6시간 정도 자는 걸로 바꿔본다든지요. 내가 마스터라는 것을 보인답시고 오래되고 비중이 큰 습관들을 한 번에 완전히 없애버릴 필요는 없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나 동의를 구하는 습관은 참 다루기 힘든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남들의 지지나 동의를 구하려고 해요. 어리석은 노력과 시간 낭비죠. 당신이 탐구를 할 때 나는 무엇인가 라는 궁극의 의문을 가지고 하든 혹은 에고의 감각, 성향 등을 내려놓으려 하든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요. 홀로 있는 시간은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홀로 있음은 도시 한복판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죠. 나는 뉴욕시 한복판 116번지 59번가에서 홀로 있었답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가능하답니다. 우리는 여기에 성장하기 위해 온 것이지 테스트를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지구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곳이 아니라 배움을 위한 곳이랍니다. 학교 같은 곳이죠. 각각의 별들은 서로 다른 단계의 가르침이 있는 교실 같은 것이랍니다. 여기 지구는 말하자면 일종의 대학원 과정과도 같은 곳이에요. 여기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곳이고 그래서 가장 큰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곳이죠. 우리 모두는 아주 진화한 영혼들이랍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지극히 어렵고 힘든 곳을 거주지로 삼았다는 점에서 말이에요. 우리는 보다 더 높은 코스, 더 험난한 코스를 원했고 그리고 이렇게 해냈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개념은 실제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증오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 난 당신을 가져야겠어. 당신 없인 살 수가 없어. 당신은 내 거라고.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른 이가 원하는 것을 가지도록 해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 부르는 것은 되게 육감적이고 이기적인 감정입니다. 일종의 거래죠. 내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면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건 우리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각들을 통해서 제한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런 한계가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 역시 아무런 한계를 가지지 않아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섹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오르가즘의 수천 배 이상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해요. 난 섹스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제가 앞서 말한 것을 이해하세요. 둘째로 중용을 지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섹스보다 더 큰 지속적인 기쁨을 찾아낼 때까지는 자제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기쁨에 한계를 부여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섹스를 놓아주는 게 훨씬 더 쉬워집니다. 당신은 궁극의 기쁨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기쁨을 확장시켜 가길 원하게 될 겁니다. 인간은 실로 무한한 존재이지만 스스로를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는 마음 너머에 있는 것을 찾으세요. 당신의 전지전능함을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관계들을 성장하는 방편으로 삼을 수 있어요. 단지 탐구하는 것을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탐구하는 것은 24시간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의 대부분은 스스로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놓아주세요. 당신이 사랑이 아닌 것을 볼 때마다 언제나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세요. 당신이 모든 것을 사랑할 때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 그런 장소를 하나 장만하세요.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완전히 전적으로 책임을 지세요. 당신의 무의식적인 원인이 되는 생각을 의식의 표면에 떠올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풀어주는 습관을 기르세요. 나는 무언가가 불쾌한 일이 나에게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하는 습관을 길렀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불러일으켰을까? 그 즉시 원인이 되는 생각이 떠올랐고 나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것을 내려놓았어요. 나는 빌과 함께 LA를 향해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밤낮으로 운전을 했고 나는 피곤했습니다. 우리가 샌 버나디노 근처에 도달했을 때 빌이 말했어요. 레스터, 눈이 아프지 않아요? 나는 피곤했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듣고는 있었죠. 그때 라디오에서 그 지역에 안개가 많이 낀다고 예보를 했어요. 빌이 두 번째로 물었죠. 레스터, 눈이 아프지 않아요? 역시 너무 피곤해서 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생각이 나의 잠재의식 속으로 파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내 눈은 화끈거리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모텔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을 때 스스로 물어봤어요. 내가 왜 이걸 만들었을까? 그때 빌이 처음 물어봤던 것을 들었고 나는 그것을 되돌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라디오 방송을 들었고 그것도 되돌렸습니다. 그리고 빌이 두 번째로 물어본 것을 들었고 다시 한번 되돌렸습니다. 나는 눈을 떴고 이제 더 이상 눈이 화끈거리지도 눈물이 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끝이었죠. 당신은 당신이 듣게 되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들이 당신의 잠재의식으로
파고 들어갈 겁니다. 당신은 부정적인 말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확언을 함으로써 그것들을 되돌릴 수가 있어요. 내 눈은 괜찮아. 내 눈은 완벽해. 만약 빌이 처음 내 눈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내 눈은 괜찮아 라고 대답했더라면 모든 게 다 괜찮았을 겁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 안개가 내 눈을 화끈거리게 하고 눈물이 나게 하도록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부정적인 말들이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게 힘듭니다. 당신은 정말로 홀로 있어야 해요. 하지만 당신은 뉴욕시에서도 홀로 있을 수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홀로 있음이란 외부의 세상으로 향하는 방향을 돌려서 당신의 내면으로 깊이 침잠해서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안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날 우리는 꿈에서 깨어나고서 그것이 단지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웃음을 날릴 겁니다. 모든 스승들은 결코 하나됨 혹은 전체의 통찰력을 잃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잠들어 있는 그들의 자아에 나머지들이 깨어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분리의 게임을 연기할 수는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거랍니다. 당신이 깨닫게 되면 분리에서 하나됨으로 관점이 바뀝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또 간단하고 단순해요. 이전에는 모든 것들이 당신과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은 정말이지 진짜처럼 보였어요. 그 이후에는 당신은 인생의 파노라마를 한낱 꿈으로 보게 될 겁니다. 당신은 이것이 그저 꿈임을 알게 되고 꿈이 작동하는 대로 놓아줄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당신이 이 꿈을 떠날 때가 오면 당신은 당신의 모든 힘을 한 곳으로 모으고 얼굴에 한가득 미소를 머금은 채 의식적으로 몸을 빠져나와서는 당신의 불멸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존재,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극장의 스크린과도 같아요. 당신의 진정한 존재는 변함없는 스크린이고 이 세상은 그 위에 펼쳐지는 이미지들의 쇼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아는 결코 움직이는 법이 없지만 스크린 위의 그림들은 움직이죠. 그 스크린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처럼 변함없고 건드려진 적이 없고 완벽합니다. 하지만 스크린 위에 비치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 위에 비치는 것들이 이 모든 움직임들입니다. 당신이 언젠가 깨어나서 우주의 모든 시네마 쇼가 영화와 같은 것임을 알게 된다면 그때부터 이 우주의 움직임을 영화처럼 보게 될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모든 이들이 누구나 가능한
이 지고의 상태를 성취해서 이 땅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아름답고 편안한 삶을 살고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모두가 내가 아는 것을 완전히 알아서 모든 비참함과 불행이 끝나고 사랑, 아름다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